어려운 과학 지식을 3분 안에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대회죠. 페임랩이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참가자들이 모여서 열띤 강연을 펼쳤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페임랩 코리아에서 우승을 차지한 지웅배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웅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멋진 청년인데 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페임랩 국제대회 참가하게 된 지웅배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학업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 두 가지에 함께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페임랩 코리아에 우승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궁금한 거는 소감이 좀 궁금해요. 첫 대회이니만큼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 과학과 사회의 소통,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모토로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특히 대중과학의 그 전공자로서 꿈을 갖고 있는 저한테 이번 대회 참가는 그 자체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우승한 것도 매우 행복했지만 이제 대회가 끝나면서 대한민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임명장을 받은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중사회와 과학을 통해 소통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항상 고민했고 또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과학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격려를 받은 것 같아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도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잘 흥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말씀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용배 씨가 대회에서 직접 강연했던 주제가 또 다른 지구는 존재할까였다고 하는데 어떤 외계 행성에 대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가 알기로는 오직 지구뿐입니다. 근데 혹시 어딘가 또 다른 지적 문명이 다른 별, 다른 행성에 존재하지 않을까? 이 인류의 오랜 호기심은 많은 SF 영화나 만화의 소재가 되곤 합니다. 그 때문에 외계인을 찾거나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은 과학적이지 않은 SF 속의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인 분야,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관측하는 것은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분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현실로 옮겨놓는 현대 천문학의 매력을 공유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외계 행성을 찾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멀리 어딘가 또 다른 별에 우리 태양처럼 주변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주변 행성들이 돌면서 한 번씩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이 가려지면서 한 번씩 살짝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잠깐씩 어두워지는 별을 찾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행성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과 행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하면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뜨거운 곳인지 아니면 너무 멀어서 차갑게 얼어붙은 곳인지 혹은 지구처럼 적당하게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기 아주 적합한 행성이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외계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들어도 문과생이라서 참 어려운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디서부터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과학을 어렵게만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학도 그저 자연, 우주를 표현하는 수많은 대중 매체 중에 한 가지 형태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멋진 영화 각본으로 또 누군가는 재밌는 게임 기획, 시문학으로 우주를 노래하는 것처럼 과학 역시 그런 다양한 대중 언어 중에 한 가지라고만 생각합니다. 즉 우리 과학자들도 스스로가 대중문화의 일부이며 우리가 일원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렇게 쉽게 과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학을 가볍게 요리하는 데에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컸습니다. 웹툰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언어적 유희와 개그 코드,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쉽게 주고받는 가벼운 농담, 익살스러운 상상들이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잖지 않게, 무게 잡지 않고 그냥 이런 주변의 흔한 유희 요소들을 적절하게 버무리면서 과학을 거부감 없이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아트, 예술이 지구로 바뀌는 이 언어적 유희,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감성이나 개그 코드 등을 적절하게 제가 배치해서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과학을 정말 딱딱하고 어렵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서도 심사위원들에게 관객과 소통을 가장 잘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평소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다들 이제 그래 과학은 중요하지, 과학은 국력이야 라면서 막연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에 국가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아주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과학에 대한 사회의 모순적인 태도는 대중과 과학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저희 같은 과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3년 전부터 직접 우주 라이크라는 단체를 꾸려서 천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취재도 하고 집필을 하면서 천문학 독립잡지를 5번째 호째 발간해서 이제 지금 서울 곳곳의 대학 캠퍼스와 또 온라인으로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직접 무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직접 우주복을 입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살스럽고 젊은 색채를 통해 과학의 대중화에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서 약 14,000여 명 정도의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따끈한 천문학계 소식 또는 천문우주학 관련한 유머 콘텐츠들을 저희가 스스로 제작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순수과학 콘텐츠가 긍정적 반응을 받으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과학을 가볍게 요리한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어려웠던 과학이 좀 쉬워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제 좀 얘기를 바꿔서 이제 앞으로 세계 대회가 좀 남아 있어요. 페임랩 영국에서 벌어지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제가 선택했던 것도 전공했던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영역과는 시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보니 이것을 이제 직접 주변에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대중이 느끼는 그 괴리감을 깨트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다행히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그 경험 덕분에 이번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회에서 참고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머 코드, 정서 포인트와는 또 다른 국제적인 유머 감각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내에 제가 그동안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경험도 하고 또 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제가 배워왔던 외국의 그 트렌드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유머 감각을 잘 선택하기 위해 저도 계속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페임랩 대회는 단순하게 과학 발표 대회가 아니라 과학 소통 축제이기 때문에 그 과학 이론의 정확성과 탄탄한 만큼 얼마나 과학을 재밌게 요리할 수 있는지 제가 얼마나 대중문화에 친숙한 유쾌한 과학자인지 저도 점검하고 또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차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 마음까지 드는데 우리 지웅배 씨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무엇인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예. 이제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칼 세이건이 설립한 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는 현재 미국의 과학 산업과 국가 연구에 대한 대중들의 열렬한 응원들을 이끌어내는 튼튼한 기반으로서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시켜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자신 있게 자신의 장래희망을 과학자라고 소개하고 과학자 부모를 둔 자녀들도 자신 있게 우리 부모님이 과학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와 같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과학 소통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우리나라의 이공계 현실을 좀 더 새롭게 환기시키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세계대회가 저는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워낙 소통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셔서 정말 좋은 성적 거두실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과학자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임랩 코리아의 우승자인 지웅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